안녕하세요 여러분, 민갱입니다. 오늘은 부끄럽지만 월 평균 독서량 2.5권이었던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읽었던 총 8권의 책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이 8권 모두가 막 베스트였던 건 아니고 그중에는 한 번 읽으면 족하다 싶은 책도 있었지만 저마다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었던 좋은 책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그 8권에 관한 이야기를 전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들은 공교롭게 제가 소장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 다 저희 학교 전자도서관을 통해서 대여한 이북이었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실물책은 보여드릴 수 없다는 점. 비단 저희 학교뿐만이 아니라 교보문고와 제휴를 맺고 있는 대학교가 많으니까 각자 대학교 전자도서관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8권의 책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백수린 작가님의 여름의 빌라입니다. 이 책은 너무 표지도 감각적이고 제가 또 여름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여름 러버이기 때문에 꽤 오래전부터 제가 읽고 싶은 체크리스트에 들어가 있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장 먼저 읽었는데 굉장히 조용하고 잔잔한 분위기였습니다. 뜨거운 한여름보다는 장마도 끝나고 뜨거운 열기도 잦아들고 이제 서서히 다음 계절로 넘어가려고 하는 쓸쓸한 늦여름 느낌? 그도 그럴 게 이 단편 소설집에는 관계 내에서 혹은 사회 내에서 균열을 겪고 있는 인물들이 등장해요. 은근한 패배감에서 비롯된 말실수 때문에 친한 언니와의 관계를 잃기도 하고 젊은 한국인 부부와 독일의 노부부가 서로 다른 제국주의 역사에 대한 관점 때문에 말다툼을 벌이기도 하고 일평생 우리 남매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해왔다고 생각했던 할머니가 사실은 남몰래 프랑스 신사와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일상의 순간에서 균열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웠던 건 이 인물들이 균열에 대해서 명확한 액션을 취하는 대신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해설에 따르면 이는 지금 나에게 어떤 감정과 생각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내가 서 있는 위치로부터 기인한 것이고 그렇기에 나와 타인 사이에 경계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물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보다는 조심스럽게 이 균열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수린 작가는 나는 당신이 안온한 혐오의 세계에 안주하고픈 유혹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사랑 쪽으로 나아가고자 분투하는 사람이라는 걸 안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저는 이 문구가 백수린 작가님이 사용하신 그 어떤 문장보다도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문장을 본 순간에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문장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펼치지는 못할지라도 자신의 작은 세계를 벗어나서 타인을 통해 새로운 세계에 가닿기 위해 분투하는 인물들로부터 어떠한 다정한 힘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소설입니다. 두 번째는 황정원 작가님의 아무튼 무대입니다. 가볍고 위트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아무튼 에세이 시리즈의 무대편이에요. 아무튼 시리즈를 읽다 보면 작가님이 아무래도 이 아무튼 빈칸에서 빈칸의 대단한 덕후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이번 무대편 역시 마찬가지여서 같이 덕질하는 기분으로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저는 나름 고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아마추어 오브 더 아마추어이긴 하지만 나름 연극 동아리 활동을 해왔고 굳이 제가 무대를 서지 않더라도 연뮤덕으로서 다양한 무대를 보는 걸 좋아해요. 어쩌면 나보다 더 큰 애정을 가지고 이 분야를 대하고 있는 관계자의 정리된 표현으로 이래서 내가 무대를 좋아했지, 이래서 내가 공연 예술을 좋아했지, 그 무대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금 되새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뮤지컬과 오페라 공연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읽으면서 공감하게 되는 지점도 많았고 다시 한번 무대 위아래에서 멋진 무대 하나를 위해 땀 흘리는 그 모든 존재들에 대해 박수를 보내게 되었어요. 작가님이 애초부터 이쪽 분야를 생각하신 게 아니라 이과 계열의 과학도 길을 걷다가 우연히 음악에 매료되고 그렇게 음악학을 공부하시고 그러다 보니 뮤지컬 기획사와 예술의 전당에까지 들어가게 되신 거기 때문에 좀 갑자기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좋아하는,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고민하고
이제 와서 좋아한다는 이유로 진로를 수정하기에는 나 너무 늦은 게 아닐까 우려하는 20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구절도 많았습니다. 세 번째는 최은영 작가님의 내게 무해한 사람이라는 단편소설집이고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미성숙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을 당하는 옆집 친구의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거나 둘도 없는 단짝이었던 친구가 나에게 성적 정체성을 커밍아웃하거나 좀 예기치 못한 순간을 맞이하는 인간관계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내내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는데 작가의 말에서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나는 무해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사람이 주는 고통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몸으로 느꼈으니까. 그러나 그랬을까 내가?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다. 이 말이 저는 너무너무 아프고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돌이켜보면 저도 항상 저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건강한 사람, 무해한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번번이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는 내내 미숙하게 관계를 맺다가 끝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마는 인물들을 통해 나의 가장 감추고 싶었던 모습을 마주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흡입력이 있지만 동시에 마음이 힘들었던 책입니다. 네 번째 책은 마찬가지로 최은영 작가님의 책이었고요. 슈코의 미소라고 하는 단편소설집입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이 책의 제목과 표지만 보고 일본 소설인 줄 알았는데 최은영 작가님의 소설이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읽었던 현대 소설 중에 가장 한국의 근현대사와 맞닿아 있다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전쟁, 인혁당 사건, 세월호처럼 한국의 근현대사를 지나오면서 발생했던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주요한 사건들이 등장해요. 이전까지의 소설에서 다루고 있는 균열 갈등이 나와 타자 사이에서 발생했다면 이 책에서는 개인과 한국 사회 사이의 갈등이 점점 등장하기 시작해요.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는 동안 개인이 짓밟히는 참사가 발생했고 등장인물들은 그 참사의 잔흔을 자신의 주변으로부터 발견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참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누군가는 아직 그 시간을 고스란히 살아내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느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무해한 사람과 비슷한 결의 담담함과 차분함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인이라면 다들 공감할 수밖에 없는 뜨거운 울림이 존재했던 책입니다. 다섯 번째 책은 심채경 박사님의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입니다. 알쓸인잡 출연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신 대한민국의 천문학자 심채경 박사님의 에세이고요. 저는 평소 과학과는 거리가 멀지만 밤하늘, 우주, 별 이런 낭만적인 소재에 아주 관심이 많은데 아예 우주과학 쪽의 문외한인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과학 지식으로 구성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과학적 지식을 소개하고 또 설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얻으신 인생의 깨달음이 주가 되어서 더 쉽게 읽혔고 그 특유의 다정한 문체로 세상과 우주를 연결해 주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대학 진학을 앞둔 고등학생으로서 국내에 전문가가 몇 없는 분야를 연구하는 대학원생으로서 느꼈던 점들이 아주 진솔하게 적혀 있어서 진로 고민을 하고 있는 20대에게 유의미할 것 같은 챕터도 많았습니다. 이 책을 딱 한 줄 요약하면 약간 대학교 1학년 1학기에 천문학 교수님의 우주에 의해 교양 강의를 우연히 수강하게 된 기분? 차마 내가 교수님의 전공 수업까지 따라갈 순 없지만 내가 대학교에 오자마자 20살이 되자마자 너무너무 닮고 싶은 학자, 교수님, 어른을 만났다는 그 따뜻한 기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꼈어요. 여섯 번째 책은 박상영 작가님의 1차원이 되고 싶어입니다. 퀴어 소설로도 유명하신 박상영 작가님의 장편 소설이고요. 저는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을 굉장히 인상 깊게 보고 박상영 작가님의 다른 작품이 궁금해서 읽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읽은 장편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400쪽가량 되는 책을 앉은 자리에서 그냥 끝냈습니다. 이 책은 2000년대 초반 한국의 지방도시 DC에 살고 있는 중학생 나를 중심으로 사랑, 우정, 가족관계를 그린 로맨스 스릴러 퀴어 소설입니다. 변영주 영화 감독님은 이 책을 두고
사랑으로 인해 알게 된 나약하고 음험하며 비겁했던 나를 그 순간의 절망적인 행복감을 기억하게 하는, 그래서 매료당하고 그래서 심장이 뛰는 작품이라고 극찬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러한 심리가 1차원이 되고 싶어 해서 나가 갈망하는 이 1차원의 세계에 집약된 것 같습니다. 1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나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너와 나라는 점, 그 두 개의 점을 견고하게 잇는 선분만이 존재하는 1차원의 세계 말이야. 지금도 방 안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면 너를 생각해. 숨막히게 나를 짓누르던 너의 질량과 그 무게가 주던 위안을 기억해. 사실 너와 나로만 구성된 평면의 세계라는 게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참 완벽하고 이상적이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기형적인 마음이잖아요. 이렇게 10대 만에 불안하고 위태롭게 흔들리는 사랑을 묘사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로맨스치고는 좀 어두운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청춘의 방황과 우울을 작가님 특유의 위트로 승화를 시키셔서 막 부정적인 감정이 전이되기보다는 오히려 흥미롭게 읽었던 로맨스 소설이에요. 7번째 책은 이유리 작가님의 브로콜리 펀치입니다. 표지가 아주 마음에 들었던 책인데 표지만큼이나 키치하고 통통 튀는 단편 소설집이었어요. 갑자기 브로콜리가 되어버린 손, 말하는 이구아나, 유해를 묻었더니 나무로 부활한 아버지 등등 다소 기괴하게 느껴지는 판타지적인 소재를 활용하십니다. SF 소설과 이 책의 차이점은 이 기이한 설정들이 전부 지극히 현실적인 배경에서 이루어지고 주인공들도 아무렇지 않게 이 사실을 수용해서 마치 나 혼자 이상한 나라에 온 것 같은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더라고요. 한국 현대소설을 너무 좋아하지만 동시에 그 특유의 침전된 분위기가 원체 기저에 깔려있다 보니까 계속 한국 현대소설만 읽다 보면 우울해질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그런데 간만에 아주 위트 있고 가벼운 분위기의 책이라서 더 애정이 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번 영상에서 거의 유일하게 소개해드릴 경제 경영 관련 책인데요. 바로 픽사 스토리텔링입니다. 이 책은 픽사의 스토리텔러가 알려주는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9가지의 스토리텔링 법칙을 다루고 있어요. 픽사의 각 작품마다 숨겨져 있는 비하인드, 제작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픽사에서의 경험을 통해 체득한 성공하는 스토리텔링의 구조를 설명합니다. 흔히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면 소설, 영화, 연극 이런 예술작품에 국한된다고 생각하지만 저자가 설명하듯이 21세기는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력적인 스토리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하는 비즈니스 스토리텔링의 시대잖아요. 저도 같은 이유에서 픽사의 작품을 좋아하는 광고기획자 지망생으로서 공감하면서 읽게 되는 부분도 많았고 또 새롭게 알게 되는 부분도 많아서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스토리텔링의 법칙을 설명할 때 픽사 작품의 예시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제가 픽사의 팬이다 보니까 당장 내 자신도 그 스토리, 그 부분에서 감명을 받아본 경험이 있고 이 경험을 토대로 이해를 하니까 더 쉽게 설득이 되고 더 그 스토리텔링의 의도가 잘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총 8권의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는데요. 또 아직 읽어보고 싶어서 전자도서관에 찜해놓은 도서가 참 많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영상도 가져올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